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한 2시쯤부터요. 우리 양시장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0.30%, 코스닥은 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즘에 장중 변동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마감까지 계속 시청하시면서 장중의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아직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한 맥스트 그리고 남부 경협주인 일신석채처럼 강한 테마가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상한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보내보셔서 오늘 내일 시장 또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마트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들려왔는데 이마트 그동안 허반석 위원님의 진짜 관심 종목 추천주였는데 혹시 이 내용도 알고 이마트를 담자고 말씀을 해주셨던 건가요? 이 얘기는 기존에 이마트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을 50% 갖고 있었고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마트는 신세계 그룹은 스타벅스를 갖고 싶으면 갖고 싶었지 이것을 매각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분율을 높여갈 장기적인 바람이 있으면 있었지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6개월 7개월 전부터 매달 한 번씩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타벅스 커피 하면 인기가 많죠. 그리고 커피 업계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오히려 저가 커피가 맛은 좋은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저가 커피가 맛있다라고 다들 투표를 하는데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였더니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나 여러 가지 브랜드 커피에 후한 점수를 주는 소비자들의 모습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한국에서의 모든 판권 그리고 독점적 영업권 모든 것들을 조금 얻게 됩니다. 그리고 GIC라고 하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약 37%가량 이렇게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데 이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시너지 유튜브에 오셔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서울경제TV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기존 50% 지분에서 이제 67.5%까지 올라가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은 32.5%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를 약 2조 원 후반으로 좀 추산이 가능하고 이렇게 연결 자회사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앞으로 기존 대비 60% 내지 70% 상향이 된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셨을 때 앞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효과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긍정 요인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년도와 20년도 각각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순이익의 절반가량인 600억 원씩 매년 배당을 좀 실시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M&A와 지분 추가 확대 그리고 야구단 인수
이베이 코리아 인수까지도 여러모로 이마트에는 현금 창출 그리고 현금 여력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인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오히려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IPO, 상장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늘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꼭 드려왔고요.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히려 시장의 위험 때문에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셨을 때 이마트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마트가 정말 더 매력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미리 지금 선취매를 하셨기 때문에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6%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요. 이런 종목들, 재료가 많은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서 좀 상승세 그리고 수익률 잘 가져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과 매매 수익 많이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 보내시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통화하시면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문자 보내주셨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종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5,0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자, 65,000원 매수를 하셨으니까 사실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을 65,000원에 그래도 비중을 10%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런 모습에 불쑥불쑥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약 기업이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흑자 기업이고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에도 직전 분기나 지난 전년 대비해서는 하락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76억 원가량의 1분기 흑자를 내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여기에서 매분기 76억 원가량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전년만큼 그리고 평균적으로 350억 어간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상단에서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조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48,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 그래도 5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 그 두 가지 중에 더 싸게 나는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뭔가 이슈에 의해서 불쑥불쑥 피뢰침처럼 윗꼬리를 다는 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종목을 교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국면에서 뭔가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시세를 받기에는 뭐 제약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 약품 기업들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약, 제약, 그리고 치료제 이런 것들 분명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시판을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쉽게 산을 넘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격을 낮춘 다음에
매도를 해보자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5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로는 결국 영업이익이 흑자,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은 5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고요. 그리고 좀 반등이 나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업이익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등 나올 때 반드시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한유화를 사서 가가지고. 대한유화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대한유화를요? 네, 27만 7천 원에 오늘 들어갔는데, 27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비중은 10%인데 좀 내려올려 샀더니, 얼마 샀나봐요. 비중 10%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매수하셨더니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네. 약간 손실 중이시거든요. 근데 대한유화에 대해서 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매수 의견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7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요. 오늘 하셨어요? 네. 매수하실 때에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좋아진다 하길래,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럼 좋아질까요? 글쎄요. 시청자님? 네, 롯데케미칼하고 그런 건 앞으로 네. 좋아진다 하길래. 화학 섹터가 좋아진다라는 네, 그러한 네. 것들 중에 대환유화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예, 매수를 하셨는데 뭐 약간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앞으로 전망이 그냥 시장 궁금하시다. 들어갔는데 네. 40만 원 간다길래 30만 넘게 가지 않을까 샀는데 30만 원 간다 해서 사셨다고요? 아니 40만 원 간다 했어요. 야, 40만 원 간다고 해가지고요. 30만 원 넘게 가지 않을까 샀는데 네. 빨리 그러면 들어간 것 같아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올해도 전년 대비 25%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5%, 당기순이익도 95%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분기 보고서 또는 연말까지는 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살짝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25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할 기회들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보다는 살짝 비싸게 사셨어요. 네. 그 사이에 기관들이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가 22만 원 언저리부터 25만 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 주가를 쫙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 기관들이 한 방향으로만 매수를 해준다면 주가는 탄력이 강하든 탄력이 조금 둔화되든 그러니까 세게 올라가든 약하게 횡보했다 쉬었다 올라가든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환유화가 2차 전지 분리막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관련된 섹터로서 한 번 더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기술력이 있고 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중이 10%신데 지금 가격에서 욕심을 내서 올라간다고 덜컥 더 많이 사시기보다는 여기서 올라가면 10%만 가지고 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5만 원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추가 매수는 25만 원이 왔을 때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전문가님들 계시니까 네. 추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25만 원 언저리면 괜찮을까요? 라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고 추매를 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현 가격에서는 너무 급하게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을 잘 보유해 가보자. 그래서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 물량 잘 챙겨가자라고 말씀하셨고 혹시라도 25만 원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연락 달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크리스토 지노믹스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500원에 15%입니다. 1,500원에 15% 비중입니다. 시청자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는데 네. 그때 무상증자를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날짜를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내가 본의 아니게 무상증자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손실이 좀 많이 나셨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래도 매수가보다 좀 아래 부근에서 지금 무상증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얼마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을까요? 이게 제가 사실은 한 3월 달에 이걸 들어갔었어요. 3월 달에 처음 매수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수익 너무 팔기도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네. 무상증자는 안 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네. 무상증자를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변경된 합산된 평균 단가가 1,500원이세요? 네네. 합산된 평균 단가가 1,500원이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프로 갖고 있다가 무상증자까지 받다 보니까 네. 15%. 그럼 기존에도 조금까지. 단가가 좀 있으셨네요? 예. 네. 지금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셨던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뭔가 확실한 주체가 아직까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지금 오히려 7,900원 언저리는 그래도 지켜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거든요. 근데 그 구간까지도 일부 조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지금 뭐 7,900원, 8,000원 언저리에서는 누군가는 이제는 매수를 해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자리거든요. 그 구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뭐 딱 잘라서 손절을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한 9,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도 9,500원은 반등 자리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뭔가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의 아쉬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시기보다는 8,000원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8,200원, 300원 올라오면서 조금 반등세를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8,500원까지 뭐 쉽게 올라온다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8,500원 자리에서 횡보가 일정 부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상승을 위한 소재나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8,500원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뭐 기다려야지 여기서 손절하고 그에 대한 복구를 딴 데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또 위에서 잡을 수도 있는 형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견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8,5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 결단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버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8,500원 정도 오면 전화 상담 한 번 더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일단 8,500원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 받고 있는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웹진을요, 3450원에 10% 정도 네, 보유하고 웹진이고 있거든요. 34,450원에 10% 네, 비중 네. 맞으실까요? 네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어떤가 네, 궁금하고 지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인 것처럼 저도 보이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위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얼마 전에요. 네, 그러면 차트만 보고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조금 찾아보고 매수하셨을까요? 그전에 제가 이거 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높은 매수가에 해갖고 수익을 좀 여러 번 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제가 매수할 때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예. 매수를 했는데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갖고. 매수하신 지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유, 얼마는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다시 제가- 매수하신 지는 길지는 않으시고요. 네, 길지는 않은데 항상 이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까 하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3만 원을 지켜주길래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최근 이야기들을 조금 보면 뭐 신작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네. 그 이전으로 본다면 뭐 그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작권 소송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규모가 네. 11억 원 정도 됩니다. NC소프트랑 네네. 웹젠이랑 예. 그런 뉴스들도 한 번씩 챙겨 보셨죠? 그건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때 자막에 뜨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뭐 악재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11억 원으로 속가를 적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억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요. 예. 그리고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래도 흑자 기업이고 올해,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매출액은 7, 8%, 그리고 영업이익은 26%, 7%, 10%.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25%, 내년도 7%, 후년도 14%. 결국엔 양의 성장,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실적 전망치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바닥을 쉽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는데 혹여나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한 28,000원, 27,000원 이 언저리가 새로운 바닥 라인으로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28,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더 빠지면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서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3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익숙한 종목이라서 샀구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작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예비 사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출시가 되고 흥행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소송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돌연 좋은 소식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이하에 있던 기업이 5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급등이 나온 만큼 일부 쉬어가고 소화를 할 만한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웹젠은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목표가를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오히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얼마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횡보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랫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28,000원 가까운 라인에서 추매를 생각해야지 오히려 성급하게 지금 라인에서 막 모아가시다가는 나중에 소중한 현금 비중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좀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여유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비라유택이요. 티라 유택이고요. 매수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900원에 30%. 14,900원에 30% 비중입니다. 네네. 티라 유택, 이 종목 시가총액이 773억 원 정도로 좀 작은 종목인데 어떻게 네. 매수하게 되셨을까요? 그냥 어떤 지인분이 한번 사보라 해서 내가 사봤어요. 지인분의 소개로 위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14,900원에 티라유텍을 사셨는데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뭐 왕구 하는 게 같은데요. 완구요? 네네. 그럼 장난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네, 티라유텍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좀 나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물류 이런 것까지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삼성전자나 삼성 SDI, LG전자, LG화학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솔루션이나 로봇 관련된 공급 이력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결코 뭐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엔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18년도에 17억 원, 19년도에 22억 원, 지난해에는 적자 13억 원, 올해 다시 10억 원, 내년도 20억 원, 후년도 30억 원 이렇게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겠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더 나빠지느냐 나빠지지 않느냐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더 나빠지진 않는다에 여러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와 시장은 이 기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 30%, 40%, 50%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시장의 투자자들은 좋아지는 기업에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집중을 하지 이제 막 시작했고 10억, 20억, 30억 걸음마를 떼는 기업에 그렇게 많이 이목이 집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 뭐 지수는 신고가다, 최고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조금은 소외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 천천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더라도 뭐 13,000원, 4,000원 그 정도까지 등락을 하지 여기서 뭐 10,000원 이하로 한 방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기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소 답답한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15,0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너무 지루하다 하시면 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에 줄이면 되겠습니까? 뭐 참으실 수 있을 만큼 참으신다면 예. 16,000원, 17,000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뭐 적어도 16,000원까지 나는 기다려 볼래 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 기업이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도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언제까지 갈까? 나한테 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냐? 이 이야기도 한번 꼭 나눠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16,000원까지는 버텨볼만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은 네. 하지 마시고 힘을 내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티라 유택에 대해서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라온피플이고요. 매수가가 26,360원에 비중 10%입니다. 문자 보내주시기를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메타버스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언제 매수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5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주 최근에 급등해서 7월 22일 목요일
매수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핫 이슈였죠. 그리고 맥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또 상장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흥행을 좀 했습니다.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상 방위 산업용 메타버스 AI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처음부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있었는지 카메라 모듈이나 AI 머신 비전 솔루션 개발 이런 부분들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메타버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노하우가 있고 앞으로 산업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기사의 워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메타버스 AI 솔루션 개발 착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우리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7월 하반기 하순이 다 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부분, 그리고 LG 이노텍이라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와 제페토라는 이야기들을 6월 2일경 제가 작전 리포트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월 2일이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시세가 나온 기업을 자이언트 스텝 기준으로는 뭐 10만 원 언저리에서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포에 사도 되는 기업과 내가 샀을 때 공포가 되는 기업을 뚜렷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최근의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라운피플도 마찬가지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차라리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 하단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26,000원 언저리세요. 26,300원이 넘어가는데 그 구간까지 상승은 이 추세선 따라서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을 한번 보자면 그래도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양의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끝으로 1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흑자 전환, 올해 전반에 있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너무 빠르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60일선 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24,0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서 기술적으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피플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허반석 위원님과 계속해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32%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상승분이 많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3,235.39포인트로 여전히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전장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요. 2시경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니 지금은 저점에서 살짝 반등만이 나온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점점 줄여갔고요. 기관이 2,66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360억 원 매수, 개인들은 3,06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상승세 부각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78,700원, 11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22%, 카카오도 0.34%로 나란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이상의 상승세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LG화학이 2% 가까운 상승세, 삼성 SDI가 3% 가까운 상승세, 현대차가 0.22% 상승, 셀트리온은 보합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장중에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0.05% 하락하면서 1047.14포인트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전장에 강한 흐름 보여줬다가 2시경부터 코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게 됐죠. 지금도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줍니다. 1,023억 원 매수 우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68억 원, 6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0.44%, 0.34%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49% 하락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68%, 펄어비스가 0.51%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도 뭐 양호한 흐름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그 상승 탄력을 오후장까지 이어가지는 못해서 갑작스러운 하락에 조금은 또 불안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실적 발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FOMC 회의까지는 좀 관망의 의견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위원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양호한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 보는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은 그래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상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제시가 되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 갈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 실적 기대감은 지수의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여기가 피크인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시장의 눈높이와 시장의 예민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어제 중국에서도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장중 급락을 좀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자 아시아 전반으로 증시에 좀 불안함이 나타났고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흔들림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한 종목의 모멘텀과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들고 가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고 양의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좋아질 기업인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해버린다? 기업에 문제가 없고 시장의 흔들림인데 수익 실현을 한다. 아직 설 익은 열매를 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좋게 주어지느냐가 향방을 좀 갈려지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보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퍼스케일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결국엔 반도체 부분으로 데이터 센터 확충에 의해서 반도체 업황까지도 조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실적 발표를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FOMC 이제 기간인데 27일, 28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28일 이후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들을 수 있겠는데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논의가 이 정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나올 것으로 대부분 시장도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관망장세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은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 살 때도 인내심, 팔 때도 인내심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씩 되새겨보시면서 시장을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에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덜컥 따라가시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두시고 그 기준에 부합할 때 매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시장 우상향 추세니까 계속 들고 가면서 좀 버텨보자. 지금 수익 실현하는 건 설익은 열매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샵 0082로 허반석 문자 3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24%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3,232.53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0% 하락해서 1,046.55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확인해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150원에 마쳤습니다. 4원 90전 내려갔는데요. 1,150원 10전에 마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 잘 살펴보자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번 한 주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만도요. 만도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9,700원에 15%요. 69,700원의 15% 비중입니다. 네. 참 만도 이 종목이 너무나도 작년에 잘 가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계속 박스권이고 횡보하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도를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살짝 있으셨어요. 그죠? 아니요. 없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분할 추가 매수를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가격이 되신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단가가 네. 69,700원의 그 가격이면 네.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들이 4월부터 잠깐 나오거든요. 아니요. 내 끝까지 안 오고 네. 그다음은 분할한다 이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지금 추가 매수가 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 세로선이 기업 분할에 대한 발표가 났을 때입니다. 네. 국내 지수 증시 같은 경우 기업들은 분할을 하면 모기업은 할인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네. 반응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수가 신고가 영역에서 그렇게 시장이 악재로 바라보는 뉴스가 나오면 만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5만 원 밑에 있던 주식들이 8만 9천 원을 찍고 7, 8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어디서든지 매도할 만한 주주분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업 분할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58,500원 언저리까지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왔죠. 네. 그러면 만도도 거기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도의 실적을 봤을 때에 올해는 매출액 14%, 내년은 7%, 후년은 4% 플러스 성장인데 순이익 자체로 봤을 때에는 올해는 1,400%, 워낙 반도체 쇼티지와 지난해 실적이 있었죠. 그리고 내년도에 22%, 후년도에도 9.5%, 10%에 가까운 단기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 그런데 어디까지 빠질 건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57,000원을 뚫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업 고유 가치로도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6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섣불리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지금 가격도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69,700원이면. 중간중간 박스권 고가가 75,000원대로 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실 때에는 6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 더 좋다면 6만 원 아래에서 59로 시작하는 숫자에 나는 한번 매수를 도전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이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는 것처럼 만도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추가 매수는 아주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 이 종목도 좀 여유 있게 가져가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원산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5천 원에 비중이 17%입니다. 동원산업 하면 사실 저는 참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6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속 하락해서 좀 걱정이 된다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하락의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위원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네.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 구독자분들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받고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참치 그리고 원양어선 하면 그 원양어선을 이용해서 냉동창고 관련된 기술로서 백신 운반 이런 이야기까지도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으나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응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슈에 의해서 지난해 연초에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데 그 상승이 단숨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말부터 보았던 가격대가 약 21만 원대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횡보 구간 이후에 대세 상승을 30만 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하락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바닥을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24만 5천 원 언저리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거기도 매물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실 때에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21만 원대의 1차 바닥, 그리고 24만 5천 원대의 2차 바닥, 그리고 차라리 27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되돌림 자리로 조금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 24만 5천 원 라인이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이익 측면에서는 올해는 역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 당기순이익이 34%. 하지만 내년도부터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흐름들이 오히려 이 차트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올해가 피크라고 하니까요. 수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기를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만 5천 원 언저리가 바닥의 바닥임을 다시 한번 재차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다가 재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 비중이 17%시니까요. 최대 25%까지 담으시더라도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연말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원산업은 24만 5천 원 구간 확인하셔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또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방금 동원산업 같은 종목도 이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셨으며 작년에 또 수익도 많이 내시고 배당까지 받아보셨던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미리 좀 매수를 해서 지금처럼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크게 부풀려 갈 수 있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쁨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마트 그리고 동원산업도 이렇게 말씀해드렸으니까 꼭 좋은 종목으로 많은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시크릿 강연회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샵 0082번 문자로 시크릿 이렇게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방청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